네. 네. 창의성을 누구한테 도둑 맞은 거냐고 막 많은 분들이 내 창의성 어디 갔냐고 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 잘 보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워내야죠. 자, 그러면 우리의 투자 또 아이디어를 깨워주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연소 지점장님.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오늘은 역시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은 그냥 보합권 혼조였습니다. 네. 나스닥만 0.5% 하락했고요. 다우나 S&P 500은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주 지표들을 보면은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들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이렇게 써놓는데 달러 인덱스나 국채 수익률이 하락 후에 좀 등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의 시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유가 하락이나 경기 지표 하락 요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반영을 서서히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보다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 기업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개만 좀 써왔는데요. 애플은 지금 아이폰 생산 감소 우려로 인해서 애플이 최근에 약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 생산 감소 뉴스에 전해드렸고요. 점유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도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폭을 키웠고요. 나머지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소비 둔화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 최근에 약세였고요. 메타는 어제 말고 오늘 아침 끝난 시간 말고 그저께 하락을 많이 했죠. 이제 광고 감소 우려를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들이 하락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면 약세 시각으로 좀 본다면 이들이 지금 노이즈들이 결국은 소비 둔화나 또는 판매량 감소, 생산 감소,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지금에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을 끌어내리고 다우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기 직전 저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CPI와 이제 FOMC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망 분위기가 들어간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락 그 폭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오니까 하락폭이 감소되는 거예요. 즉 위로 올라가면 강하게 매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또 매도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캐나다 기준금리 50bp 인상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문구에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계속 있었는데 어제 문구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냐. 대신 이제 뭐 유지는 되겠지만은 이제 추가금리 인상에서 마무리되는 관점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살짝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 0.44% 하락해 코스닥 0.18% 하락했는데요. 요즘에 지지부진하면서 좀 짜증스럽게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하락폭보다 크지 않죠. 또 보면은. 또 어떤 날은 미국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뜬금없이 막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완전히 수급 영향으로 움직입니다. 개별 종목은 특히나 더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요. 장중에 오후에 코스피가 플러스까지 이렇게 쭉 또 반등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2천억이었다가 1,200억까지 줄이더라고요. 순매도 규모를. 네. 그랬다가 마지막에 또 좀 더 파니까 또 이렇게 쭉 빠지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하고 조금씩 지금 내려오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매도 규모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뭐 5천억 팔다가 3천억 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저는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환율 플레이를 했고 저가 매수를 좀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중국 관련한 일부 테마성 종목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5일 연속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하루하루 계속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눈치 보기나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들어서 3,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세금 관련된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는데요. 사모펀드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종목별로는 좀 약세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본다면 변동성이나 거래 대금이 줄면서 부진한 흐름이 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만 이제 테마나 아니면 이제 정리매매 되면서 개별 종목만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말까지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못 잡는 거죠. 납해 일자로 가면 갈수록 예. 폐장일로 가면 갈수록 거래는 더 줄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시장 참여자는 더 그만큼 빨리빨리 클로징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소위 좀 개인들 중에도 큰 손들이 있잖아요. 전문 투자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네. 거의 거래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휴가 떠나버리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진해지는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부진하면은 호가가 촘촘하지 않아서 변동성이 좀 개별 종목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그래요.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수급이 가장 영향을 줍니다. 월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의 마지막에 외국인들과 금융투자의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서 내년도에 1월이나 2월까지의 흐름을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거든요. 일단 그건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하락 추세선의 상단까지 반등을 비교적 크게 반등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CPI가 둔화되거나 12월 다음 주에 있을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이제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올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나 기업이익의 저점 확인, 물가 안정, 금리 인상 고점 확인 이런 걸 봐야지만 되는데 아직까지 전부 다 미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시장 참여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좀 나올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아직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익의 저점 확인이라든지 물가가 확실하게 잡힌다든지 금리 인상 고점 찍었어 이런 것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하락 이슈들이 발생하면은 단기적으로 확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보수적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시황 뭐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조 순 매수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봤더니. 12월 1일부터 팔기 시작을 했는데 약 9천억 정도 지금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지금 이제 3주차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주차 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아주 강하게 전체적으로 팔았던 걸 단기적으로 샀던 걸 다 팔아버리는 이런 특징은 좀 아니다. 그 말씀 드리고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까지 하락 조정을 보이면 우리나라가 4주 연속 조정 하락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20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강세를 보였는데 20주 이동 평균선이 2,350포인트에서 얘가 따라 올라오겠죠. 터닝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2,376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지수 포인트 근처에서 우리 시장은 일단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반등의 힘이 약하다면 연말 시장에서 지지부진하게 이 근처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연말이다 보니까 월가에서 나오는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내년 전망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지 내려간다는 거지 지금 사라는 거지 팔라는 거지 약간 전부 다 애매하긴 해요. 내년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월가 가물러시가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BOA, 모건 스탠리 이건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 관리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특히 국내 증권사 매각 다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정책 당국에서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가면은 여기도 구조조정 한다는데 괜찮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인력 구조조정을 비상시라고 하나요? 불특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금 경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경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간 거 보니까 꽤 많이 진행이 됐구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 뭐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이잖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이 종목별로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네. 사람이 직원이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부서가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또 증권사에 이런 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보유 종목이나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뭐 다른 데 넘기기도 하겠지만 정리 매매가 많아져요. 굉장히 운용사들도 그렇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안을 좀 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미국의 국채 투자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연준이 긴축 속도를 높일 위험은 분명히 있지만 운용사들이 미국 국채 투자를 시작하게 했다. 모건 스탠리에서 물가채, 우량 등급 회사차 등에서 20년 내 최고의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이자가 없던 채권에 지금 4%대의 이자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채권 투자 수익 또는 채권을 투자해놓고 다양한 상품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시작하게 했다. 이거 개연성이 있죠, 충분히. 이 상태로 좀 내년에 가고 그 다음에 내년 후반과는 또 달라지겠죠. 일단 지금부터 꽤 단기적으로는 뭐 1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 만약에 구조조정할 때 예.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다 치면 예. 잘 성적이 나왔는데 구조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적이 안 좋은 친구를 구조조정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기관이 들어갔는데 성적이 안 좋은, 즉 기관이 많이 매입했으나 주가가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더 정리 매매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맞습니까? 기관이 많이 들어간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들어갔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어 이미. 예, 예. 원래 이제 그러면 요거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략적인 매매하는 분들은 기관 비중이 높은 걸 거의 안 사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올 때 팔지. 대부분. 전 얘기를 안 하고 들어오니까. 매일 봐야지. 매일 체크하지 않습니까? 매일 체크해요. 투자하는 사람 매일 체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내가 솔직히 다른 건 거의 안 보는데 매매 동향이라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예. 거기에 보면 기관 외국인 이렇게 쫙 같이 나오거든. 예. 그거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봐. 아 그렇습니까? 누가 사느냐는 이제. 그걸 안 보나? 아 저한테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게. 예, 좀 진행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요. 팀쿡이 TSMC 애리조나 공정 장비 반입 기념식에서 연설에 메이드 인 USA 같이 TSMC 반도체만 사용할 것이다. 그 사실 여기 삼성 얘기는 없었어요. 네, 중국이나 대만 여기 이제 감안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괜히 또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특히 삼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카 출시 연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개발 계획도 축소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자율주행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이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표현들을 이제 여기 연구에 계시는 박사님들이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애플카가 내년에 테스트 버전이 나오고 이후에 25년이나 이제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1년 연기했어요.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자율주행 기능을 낮춰서 제한된 구간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뭐 복잡한 데서는 수동으로 하는 그렇게 애플카를 출시하겠다. 그리고 가격도 좀 낮추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많이 빠졌는데 그것도 굉장히 되게 물론 기대감에서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좀 해프닝이기도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기능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단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수익이 나는 이렇게 이제 어차피 갈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애플카가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기능을 제한된 구간에서 나온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게 변론하는 게 아니고 되게 주가를 보면서 웃겨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연기됐다고 해서 그냥 기관들이 막 팔아버리더라고요 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뭐 내년에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나올 거라고 여태까지 투자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에서 공식 발표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어제 뉴스 블룸버그에 빨리 뉴스입니다. 그래요? 애플에서 그러니까 애플은 원래 이런 거 잘 뭐 언제 얘기한 한다는 적 없는 것 같은데. 얘기 아마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추정들 하고 뭐 기자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무튼 관련 정보들이 어저께 좀 하락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뭐 25년 안 난다는 게 아니고요. 25년이요? 25년도에 원래 2025년도에 이제 출시 목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어렵겠다. 그 전에 뭐 반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도 정프로도 자율주행 기능 있는 거 타죠? 거의 없어요.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크루즈도 그거 있겠지. 차간거리 이런 거. 그렇죠. 예, 그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장거리 운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 운전에 소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내가 제 차를 몰고 제 차는 깡통차 정도는 아니고 딱 크루즈 그 기능만 있거든. 네. 차선 이런 거 안 되고. 네. 야 그런 데도 있잖아요. 여수를 한번 갔어요. 네. 그 정도 녹초가 되거든 원래 그 정도면. 근데 훨씬 나요. 훨씬 낫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자율기능 제한적인 자율기능 차에 있는 사람이 지방을 갔다 오면은 운전 뭐 거저한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저 본부장 한 친구는 분당에서 여기 출퇴근하는데 네. 자기 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너무 멀리 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 출퇴근하면서 일 엄청 해요. 그러더라고. 네. 테슬라 본다고. 아. 그래서 완전 자율이라는 게 솔직히 뭐 그냥 손 놓고 그냥 아무 자유 운전해주고 그런 컨셉이 페달도 없지. 될까요, 그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손만 놓고 발만 뗄 수 있어도 그래도 엄청난 괜찮- 혁신인데. 네. 그래도 뭐 그냥 타면 알아서 또 움직여 어디 가 그러면 어디 가지고 이런 게 과연 우리 생애에 될까? 나 모르겠어. 거기까지 데이터가 원하는 많이 건지. 쌓이면 되겠죠.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데이터. 예. 철강 관세 분쟁에서 그 미국과 EU의 정상에서 합의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그들이 합의한 건 그렇다 치는데 미국과 EU에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하겠다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어요. 또 중국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관세 대상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국의 타겟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섹터에 영향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월가에서 글로벌 시황과 우리나라 시황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 그냥 한번 쭉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IMF 수석 부총재는 경제 불확실성에 중앙은행들 실수 가능성이 높다. 지금 팬데믹이나 전쟁 등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중앙은행들 인플레 프레임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 실수 가능성이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도에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주식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 특히 노동시장 붕괴돼서 실업률이 증가하면 올해 인플레가 가장 큰 시장의 악재였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실업률이 노동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가장 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는 그 블룸버그 자체 산하 기관인데요. 내년 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 GDP 성장률을 낮추면서 미국과 유럽이 동반 충패되고 중국은 반대로 좀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년은 미국은 내년 한 해로 침체가 마감될 수 있지만 유럽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2023년 증시의 월가의 내용들은 2003년 증시와 유사할 거다라는 CNBC 뉴스가 있었습니다. 월가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는 내년에 상반기에 힘들고 저점 테스트하고 다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2003년도에는 200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IT 버블 붕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권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을 극복하고자 위한 경기 부양 버블로 인한 그게 붕괴되면서 지금 이런 영향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면서 터닝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한다면 지금부터 내년 1분기 말 사이에 저점 테스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은 여러분 다 아시죠? CEO께서는 달러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CNBC에서 달러 적점 후에 지속 하락이 예상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흥국 통화나 신흥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네. 신채권왕이라고 불리죠.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왜 그랬냐면요. 이게 지금 내년도의 전체적인 의견들은 의견에 그냥 이게 맞다 또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뭐 때문에 올라가면 뭐 때문에 올라갈 거다. 떨어지면 뭐 때문에 떨어질 거야. 그리고 나쁜 쪽은 언제쯤 많이 나올 거고 좋은 쪽은 언제쯤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연말이니까 시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가져왔는데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하고 머니투데이에서 이게 지금 나왔는데요. 내년도에 모건스탠리에서는 원래 2,650포인트 고점을 좀 봤었는데 상향했습니다. 2,750포인트로. 우리나라 시장을요? 예. 저점을 2,100포인트 그리고 고점을 2,750포인트 상황이 우호적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3,000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 본격 성장은 하반기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요 뒤에 있는 2003년 증시와 유사한 CNBS는 제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빼고 생각하시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1순위 반등 후보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30% 정도 반등 여력이 있다. 왜냐? 외국인 지분율이 10년 내 최저이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중국 소비가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 반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때문에 내년에 좀 오를 거다.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라는 게 오늘 지금 아침 신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수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내 증권사가 바라본 우리 시장보다 약간씩 다 높습니다. 외국계 IB에서 본 게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 시장이 반전해서 더 좋을 거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을 거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황하실 때는 참고하시는 걸로 좋을 것 같아서 연말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좀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뭐 이들의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해놓고 또 공매 치는 거 아니야? 돈 빼고 이러면 진짜 참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박병장 부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부장님은 내일 아침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